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세계 평균 접종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예,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층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0시 기준으로 12.4, 세계 평균은 한 10.8. 사실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칠 때는 몹시 속상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착실하게 이제 뭐 언젠가는 따라잡겠지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제 속상했던 건데 드디어 따라잡았고, 접종률이 이렇게 착실하게 계속 오르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이제 물량 공급이 충분해졌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60세 이상 예방 접종이 시작된, 그러니까 65세 이상 시작된 5월 27일 이후부터는 예방접종 센터 보건소, 그다음에 위탁 의료기관 12,800개까지 접종 장소 자체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량 확보가 되다 보니까 어떤 좀 국내 예방접종 인프라가 좋은 상황이어서 접종 속도를 빨리 이제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언론 보도 분위기도 좀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집단 면역 달성 불가능하지 않을까, 수년 걸리지 않을까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좀 쏙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정부의 목표치 달성에 이렇다 보면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접종 속도도 빨라졌고,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 접종 이제 그 예약률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젊은 층에서의 예방 접종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이번에 얀센 백신이 일종의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젊은 층의 예방 접종에 대한 관심까지 어떻든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 상황 자체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또 언론에서도 이제는 좀 딴지를 좀 덜 거는 것 같아서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령층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 환자도 나오고 혹시 사망률까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60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서둘렀는데 이제 내일 이제 예약이 마감된다고 합니다. 네. 목표는 80%까지 끌어올리는 거였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뭐 80% 근접하거나 아니면 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일단은 이제 지난주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어르신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잘 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마 내일까지 상당수가 예약을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정부의 목표가 되는 80% 이상을 예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가 돼서 예약하신 분들이 필히 접종을 완료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얀센 백신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예비군과 민방위를 대상으로 하는 접종 예약에 하루도 안 돼서 마감이 됐거든요. 이런 뜨거운 관심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접종의 인센티브가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특히 예. 젊은 층들이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모임들을 하고 싶은데 전혀 못했던 상황인데, 예.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이 완료돼서 2주가 지나면 13주 이상이 걸리는데, 얀센 백신은 1회 접종만 하면 되니까 6월 중순만 맞더라도 7월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시점에 이미 접종 완료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제 얀센 백신 맞고 뭐 해외 여행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예. 가족들의 여름 휴가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젊은 층에 어필을 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1차 맞고 상태를 보고 2차 맞는 거 하고 한 번 툭 맞는 거 하고 그래도 달라도 뭐가 다르겠지 하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희귀혈전증이 조금은 있다고 하던데 뭐 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일단 희귀혈전증은 이제 미국에서 한 800만 명 맞을 때 한 13명 정도에 발생을 해서 100만 명당 한 3명에서 뭐 참 많게는 7명 정도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그 빈도 자체가 100만 명당 몇 명 수준이니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백신의 이제 예방 효과 자체는 임상 연구 자체는 66% 나오지만 이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결과까지 합쳐져도 66%다 보니까 예.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 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70에서 80% 정도 예방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의 유효 기간, 그러니까 효과의 지속 기간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갈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얀센에서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얼마나 가서 언제쯤 부스터샷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한 6개월 정도 이후에는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추가 접종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백신 종류가 4종류가 네. 되거든요. 해외에서는
이 여러 가지 백신을 섞어서 맞는 교차 접종이 허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이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일단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좀 더 수집이 돼야 되기는 하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전성 데이터 정도만 좀 연구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를 순차적 접종했던 부분에 대한 스페인 데이터 정도밖에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데이터도 중요하고, 특히 영국에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뒤로 1, 2차를 다 다르게 하는 조합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 이게 7월 말 중순 넘어가면 이제 항체 형성 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정도의 과학적 자료가 확립이 되면 국내에서도 점진적으로 교차 접종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최근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뭐 이제는 서로들 좀 열띤 논쟁도 벌이고 네. 이제 열띤 논쟁을 벌이다가 어떤 차이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 수준이 그러냐 하는 비난도 약간씩 서로 오고 가고, 또 저 같은 경우 예약됐다 그러면 어느 거 맞느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건 좀 하면서 네. 서로 다른 의견들. 근데 이게 그냥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충돌이나 갈등의 이제 원인도 되고 해서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조장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인들이 좀 이제 이용을 했던 측면들도 있고, 예. 또한 일부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유튜버들이 그런 것들 영향을 준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치권에서 예방 접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 이전에라도 뭐 백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던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 또는 교계의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백신 접종에 동참하는 것을 보여줘서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종교적인 특징 때문에 예방 접종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달리하거나 안 맞으려는 분들을 좀 더 돌이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특정 이제 백신 접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교 집단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가 예방 접종을 하고 격려하면서 네. 접종률을 올린 사례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치인들 또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이 고비를 넘기면 재난 재해 상황에서 어떻게 언론 보도가 해야 올바른 것인가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 예. 종교 기관은 종교 기관대로 모여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정치인들도 따로 모여서 예, 반성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재학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